뭐 오늘은 많이 놀래가지고 저도 뭐 영상에서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다음 투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7천 돌파하면 보통 1000 단위로 돌파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뭐 행사하잖아요. 7천 돌파한다 보면 행사에서 9시부터 시작부터 아마 갭상승으로 갔으니까 돌파를 했는데, 사진 찍자마자 7300까지 가버렸죠.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야 오늘 7300을 넘었어? 하면서 점심을 먹는데 7400이 넘어갔죠. 와,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적이 있었나? 라고 했을 때 가장 비슷했던 느낌이 옛날에 에코프로 150만원 돌파하는 날이랑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 왜? 하면서 막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때는 한국의 어떤 그 트렌드 위주로만 돌아갔었던 시장이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르고 싶어서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가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광기가 아니라 미국의 광기로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승이 언제 멈출까요? 이거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멈추는 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인텔이라던가 뭐 AMD까지 미친듯이 올라가거든요. 어제 10%씩 오르고 나서 그 열기를 못 참아가지고 지금 오늘 장 전인데, 뭐 AMD는 지금 10몇 % 장전 또 대기 중이고, 뭐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의 여기들도 6% 이상씩 또 상승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내일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요? 내일 코스피 7700?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뭐 난리 나는 거죠. 7777 이래서 와 7777이면 포카드 그쵸? 와 이거 막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온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삼성전자 오늘 하루 만에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잠깐 넘었다 내려왔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지금 이게 AI 쪽 관련돼서 왜 메모리랑 CPU 관련주가 이렇게 뜨겁게 오르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는 것보다 미국에서 여기가 왜 올랐을까를 보고 나서 얘네들의 이유가 만약에 끝나갈 때쯤에는 파는 게 좋은 거고, 뭐 여기가 아직까지 더 뜨겁고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계속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여기만 쳐다보고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뭐 고평가다 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숲을 보면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 쪽이 너무 뜨겁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뉴스 하나 더 나왔죠. 미국과 이란이 이제 한 장짜리 협상안을 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가도 뚝 떨어지니까 이게 증시에는 호재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오늘 1.3% 선물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가고 나스닥도 이제 3만 가까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코스피가 7,400이면요 S&P를 이긴 거예요. S&P 500을 역전하는 게 이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리먼 때는 S&P보다 비슷했을걸요? 코스피가 더 높았을걸요? 그때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년 만에 따라잡은 일이 된 건데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시총 상위주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만 크게 올랐고 아닌 종목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하락세인 경우도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고 자금이 안에서도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이걸 팔아서 이걸 살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뜨거웠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열이다 아니다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뜨거웠다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자별 매수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순매수를 하는데, 참고로 외국인이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순매수한 게 7조 원이에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3개월간 순매도가 40몇 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달 2월 3월 합치면 50조 원의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지금 7조 원의 순매수로 돌변했다. 그러면서 지수를 막 끌어올렸죠. 왜냐면 개인이 팔고 기관이 끌어올리는 정도만으로도 밸런스가 맞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참전하니까 지수가 그냥 휙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개인도 팔기만 하다가 최근 들어선 사기도 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존재할 건데, 살려는 사람들만 대기하고 있고 파는 사람이 개인 하나에 의존하는데 개인도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급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한 달 동안 기관은 13조를 샀고요. 외국인이 7조를 샀으니까 20조를 샀는데 개인이 판 게 한 1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웃돈 주고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주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고, 삼성전자 얘기 조금 해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막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순매매를 1184만 주를 사들여요. 말도 안 되게 샀는데,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에 샀다는 얘기고, 외국인은 왜 샀습니까? 미국의 메모리 쪽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ETF
ETF 맞추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 만약에 오늘 또 마이크론, 샌디스크 또 오르고 인텔 또 오르면은 여기 밸런스 맞추려고 또 들어올 겁니다. ETF는 비싸고 싸고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들어오면 사고 밸런스 맞추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국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일인 거고, 이거는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오르면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로 밸런스를 맞출 거냐, 같이 매수하면서 참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는데, 보다시피 기관은 매수세입니다. 근데 그 기관돈은 누굴까요? ETF가 크겠죠. 개인들이 ETF로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 돈이 다시 또 기관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일반 개민들은 팔고 기관은 들어오고 외국인은 들어오면서 뭐 양대축이 막 밀어 올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반영됐었다. 이런 이유로 하이닉스가 80% 올랐고, 연관된 기업들 SK 스퀘어나 삼성전기도 100% 올랐습니다. 전력주들도 이거와 연관된 기업들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올랐고, 코스피에서 안 오른 데가 바이오가 안 올랐고요. 좀 몇 개들이 있죠. 그런 것들 빼고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게 한 5% 올랐다 그러면 한 달 동안 5%를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포모가 심하게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거 대비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 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내 거만 빼고 다 오르는 느낌이 나면서 내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A 바이오 이러면서 막 판다던가, 아니면 뭐 A 뭐 기계 화학 팔아버리면서 팔고 넘어가는, 그러면서 종목 간에 떨어지고 오르는 게 나오는 현상도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포모의 일종의 어떤 표면 현상이라 볼 수 있겠죠. 뉴스들도 보면은 낙관적인 뉴스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코스피 1만을 곧 바라볼 거다. 지금도 싸다. 7천도 싸다. 뭐 현재 분위기 너무 좋고 주가도 좋고 악재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낙관적인 뉴스들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업황과 증시 동향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오르는 게 뭐 연내 8,600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속도면은 뭐 이번 주에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번 주에 8,000 넘으면 진짜 좀 어이없을 것 같긴 한데, 1만 스피가 연말에 완성될 게 아니라 이 속도라면은 5월 말이나 6월에 완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000피 시대라는 뉴스로 도배가 됐고, 전문가들도 뭐 1만 가능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뉴스가 되다 보면은 보통 그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의 경험이죠. 보통 이때 좀 찝찝한데 라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2월 말에도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좋은 분위기 때 이란 전쟁이란 예상 못한 변수가 취약점을 보였던 것처럼, 낙관론으로 대부분 쏠려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약점에 취약합니다. 갑자기 나오는 돌발 변수의 취약성을 보여줘요. 그런 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였던 거고요. 어쨌든 증시 흐름은 ETF 수급을 잘 봐야 돼서 다음 투자는 어떻게 될 거냐, 다음 투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렌드를 끌고 나갈 때 대형 주도주로 투자를 가야 됩니다. 방산주도 어떻게 갑니까? 대형 주도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조선주도 뭡니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그 대장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ETF 때문에 이 대장주를 사기 위해서 매수 버튼을 막 누르는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없어 죽겠는데 ETF로 돈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매수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주도주 주가는 실적 대비 주가가 더 펌핑이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괴리를 맞추겠지만, 단기적으로는 ETF 때문에 수급이 밀어 올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 포모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예금, 부동산 대기자금, 퇴직연금이 ETF로 밀고 들어오고 주식을 사달라고 하고 섹터로 들어오면은 그 섹터의 대장주로 들어오니까, 다음에 혹시 뭐 트렌드가 바뀐다고 하면은 그때도 무조건 대장주로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바이오로 간다 그러면 바이오 대장주, 화학이다 그러면 화학 대장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형주 투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소형주도 오르는 건 많이 있지만 대형주 대비 소형주 오르는 폭이 너무 적고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소형주 투자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고유의 특징이 순환매 장세 되게 좋아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전 세력들과 이 세력들이 뭐냐면 하나만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패턴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메모리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를 올릴 겁니다. AI 관련.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서 다음 흐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CPU 관련, 아니면은 냉각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주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분위기를 틀어서 이쪽으로 잠깐 또 이제 순환매를 올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또 충분히 오르고 나면 또 다음 거를 준비하죠.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만의 어떤 생각이에요. 정책 관련주, AI라던가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관련주로 흐름을 살짝 바꾸면서 여기에 또 순환매를 짧게 돌겠죠. 그 다음에 다 돌고 나면 또 뭐 합니까? 고성장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AI와 연관이 있거나 또는 없는 고성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AI 내에서 저평가 같은 거. AI 사업을 분명히 하는데 주가가 더럽게 안 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형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겠죠. 인텔도 더럽게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올라버리는 것처럼 지금 특징이 AI 냄새만 맡으면 갑자기 여기가 지목만 당하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마치 뭐 우리 대학교 때 막 게임할 때 보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몰아주기 시작하면 막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그 뜨거운 열기가 누구를 지목해 주냐에 따라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그거를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삼전닉스를 따라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순환매가 오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오늘인가 보니까 냉각주가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HBM 한번 돌았고, 광통신 한번 돌았고, CPU 한번 돌았고, 냉각 하고 나면은 또 상상력이 뭐가 있겠어요. 데이터 센터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전력 관련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재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거 에너지를 분산하는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흐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오르면 다음에 어떤 걸 투자해서 미리 기다려보지라고 해서 그거를 한 5개 정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걸리면서 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써볼 방법도 딱 라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뭘 다음 걸 투자하면 좋을까를 미리 공부하는 게 유튜브의 역할일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이미 메모리 사세요, 뭐 사세요는 이미 벌써 뭐 많이 가고 있는 것들 또 얘기해봤자 반복된 얘기고, 그 다음이 무엇이 될지를 계속 생각해보는 영상들을 많이 찍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